자,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메이커 소양을 강의할 홍석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퓨전 360 입문하기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퓨전 360 입문하기에 들어가기 전에 국내에서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인 이노디자인의 김용세 대표님의 그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빅디자인의 3단계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Imagine, Create, Share. 사용자 입장에서 미래를 상상하고 이미진하고 사용자들을 위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크리에이트, 창조하고 제조사와 유통사 등 다른 기업들과 함께하는 협업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기쁨과 편안함을 나누는 일, 이러한 것들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빅 디자인이라는 것은 빅 디자인 is to know what design 이고요. 스몰 디자인이라는 것은 is to know how to design. 디자인하는 방법을 아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퓨전 360과 관련된 내용에 들어갈 텐데요. 퓨전 360을 소개 및 설치하기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기, 그리고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알아보고요. 조작법을 알아보고 뷰 큐브를 활용하고 내비게이션 바를 활용하고 풀다운 메뉴바를 활용하고 스케치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퓨전 360 소개를 진행을 할 텐데요. 퓨전 360은 오토데스크에서 개발한 3D CAD 그리고 CAM, CAE, 컴퓨터 에이디드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입니다. 최초로 2012년에 기존의 오토데스크 제품인 인벤터의 애드인 버튼으로 등장해 독립 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독립적인 환경에서 모델링을 하는 것도 가능했으나 인벤터를 사면 끼워주는 프로그램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오토데스크가 퓨전 360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독립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독립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인벤터와 솔리드웍스가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 방식과 파라메트릭 방식의 설계 및 탑다운, 바텀업 설계가 모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이노의 애드인 기능이던 T-스플라인을 인수하면서 퓨전 360에서도 비정형 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을 보면요. 퓨전 360과 솔리드웍스, 인벤터와의 가장 큰 차이는 데이터, 협업 및 컴퓨팅의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퓨전 360은 프로폼 설계, 2D 및 2D CAD, CAM, 렌더링 및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을 하나의 제품에 결합한 혁신적인 제품 설계의 플랫폼으로서 자동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므로 모두가 동일한 버전에서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식으로 설명하자면 다소 제품군으로 설명하면 솔리드웍스 프리미엄,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마스터 캐드, 솔리드웍스 컴포저, 엔터프라이즈 PDM을 모두 하나로 묶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오토데스크 제품군으로 설명하면 인벤터 프로페셔널, 오토데스크 나스트란, HSN 캠, 인벤터 퍼블리셔, 오토데스크 볼트를 하나로 묶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퓨전 360에서 큰 차이점이 또 하나 있는데 스케치, 바디, 구성 요소 및 어셈블리가 모두 동일한 설계 내에 존재합니다. 즉 부품 파일은 무엇이고 하이 어셈블리 파일은 무엇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셈블리는 기존의 설계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면 누구나 변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며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더 나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선 메이트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조인트와 에즈 빌트 조인트를 새롭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면, 가장자리 혹은 정점끼리의 관계로 구성요소를 정의하지 않고 하나의 조인트로 두 개의 구성요소를 조립하여 원하는 기계적 모션을 설명합니다. 서로의 컨텍스트 내에서 구성요소가 설계된 경우에는 다시 합치기 위해 이러한 구성요소를 분리시키는 대신 퓨전은 에즈빌트 조인트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하여 각 구성요소에 허용되는 모션을 빠르게 정의합니다. 두 번째로 퓨전 360의 특징인데요. 가능한 많은 기능을 포함하는 고급 설계 소프트웨어들과 다르게 퓨전 360은 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기능이 간단한 편이며 모델링에 있어서는 디자인 소프트웨어와 설계용 소프트웨어가 적당히 혼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델링 순서를 철저하게 따져서 변경이 발생했을 때 해당 형상이 만들어진 시점으로 돌아가 수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한편 이러한 개발 과정에 집중된 구조로 인하여 전반적인 작업 흐름이 차근차근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생산성 목적으로 쓰기에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상당히 강조된 소프트웨어로 라이센스 체크뿐만 아니라 데이터 형상관리, 협업 같은 클라우드 기능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렌더링도 클라우드로 보내서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퓨전 360의 이름의 유래는 혼합, 융합 혹은 짬뽕이라는 뜻의 퓨전과 오토데스크의 클라우드 서버인 A360에 360이란 숫자를 붙여서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와 기능은 오토데스크의 전용 3D CAD인 인벤터와 거의 유사합니다. 게다가 아이콘 이미지가 인벤터와 같으므로 기존 인벤터 유저들은 아이콘 위치에 대한 것만 파악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프로그램 구동 시 나타나는 이미지가 인벤터 프로그램이 구동한 이미지를 좌우 반전시킨 이미지입니다. 2012년 오토데스크 칼 바스 회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퓨전 360 프로젝트가 시동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오토데스크에는 이미 인벤터라는 기존의 3D CAD가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인벤터는 다른 회사가 개발한 MDT라는 프로그램을 인수한 후에 인벤터로 개조하고 매년 신 버전이 출시될 때마다 새로운 기능만 계속 추가하는 모양새로 존재해 왔습니다. 이 말은 즉 기본 소스 코드를 수정하기 힘들다는 혹은 귀찮다는 것인데, 이래서인지 인벤터에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꾸준히 발생하는 전통 버그가 존재합니다. 게다가 인터페이스나 퍼포먼스 자체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이 문제이며 매 버전마다 최신 기능을 넣고 있지만 프로그램의 안정성은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오토데스크는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오토데스크의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오토캐드라는 2D CAD입니다. 문제는 세계 설계 시장의 흐름이 점점 2D에서 3D로 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일이 지나면 오토캐드는
점차 입지가 약화될 것이고 이것은 오토데스크의 매출 자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안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서 데리고 온 MDT를 주력 3D CAD로 쓰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따라서 오토데스크 자체에서 차세대 주자로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출시하게 이르니 이것이 바로 퓨전 360입니다. 퓨전 360은 오토데스크가 2016년 기준으로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들이 1년에 한 번씩 신 버전이 나오는데 반해 퓨전 360은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할 정도입니다. 지금은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어서 한 달은 기능 업데이트, 다음 달은 버그 수정,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이런 패턴은 아니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배포 정책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프로그램 업데이트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사이트에 사용자들이 남기는 피드백의 호응수를 보고 그에 맞게 신기능을 추가하는 등 사용자 친화적인 업데이트를 합니다. 퓨전 360이 현재 지원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솔리드 모델링, 그리고 곡면 모델링, 자유형 모델링, 조립형은 조립, 구동, 검사, 애니메이션은 퓨전 360의 애니메이션은 아직 초기 수준입니다. 렌더링은 GI 기능을 지원하는 렌더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HDRI 이미지를 이용해서 엔바이런먼트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키샷으로 연동되는 플러그인을 지원해서 퓨전 360 자체의 렌더링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플러그인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시뮬레이션은 오토데스크의 퓨전 360에 대한 지지나 여력을 유심히 볼 수 있는 부분이며 솔버 자체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해석 기능을 프로그램 하나에 집어넣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구조 해석, 열 해석, 진동 해석, 유동 해석 솔버를 집어넣었습니다. 퍼포먼스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캠은 퓨전 360이 제공하는 또 하나의 놀라운 기능으로서 이 캠 프로그램은 인벤터에도 들어있지 않은 기능인데 인벤터 HSM을 설치해야 하고요. 퓨전 360에는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유형 모델링 방식은 라이노의 T-스플라인 기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로써 디자인 모델링과 엔지니어링 모델링을 한 프로그램에서 자체적으로 링크해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메시 믹서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STL 스캔 데이터를 모형하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여타 프로그램에서 STL 파일이 단순히 그래픽으로만 표시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 외에도 방대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각종 파일 포맷을 지원합니다. 또한 데이터 임포트와 엑스포트가 상당히 안정적인데 다른 프로그램에서 변환시키면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퓨전 360은 어느 정도 깔끔하게 변환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 클라우드 시스템 부분입니다. 퓨전 360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용자가 작업한 파일이 컴퓨터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오토데스크의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디자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디자인 모델링을 하고 저장을 할 때 저장을 하면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이 돼 가지고 어디서든지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면 해당되는 아이디로 들어가서
그 당사자가 모델링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파일의 유실이나 보관에 대한 큰 걱정이 사라졌는데 오히려 전통 방식으로 파일을 관리하던 사람들은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엑스포트를 하면 저장된 파일을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써보면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용량도 굉장히 커서 무료 사용자들의 저장 근거는 무려 25기가를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파일은 작업이 진행할수록 뒤에 버전이 붙는데 이 파일 시스템은 후에 버전이 100까지 나갔을 때 70 버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파일의 70 버전을 따로 불러내서 확인하거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다른 퓨전 360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의 계정을 입력해 초대하면 클라우드 내의 프로젝트에서 공동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폐쇄적인 네트워크에서만 가능하던 작업을 인터넷이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전 세계 사용자들과 함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퓨전 360은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작업을 수행해 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렌더링과 시뮬레이션입니다. 맥스에서 애니메이션 렌더링을 수행해 본 사람은 그 엄청난 렌더링 타임과 컴퓨터가 소모하는 리소스에 치를 떨기 마련인데 퓨전 360은 클라우드 렌더링을 이용해서 렌더링 작업 자체를 클라우드 서버가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 퓨전 360은 PC의 실제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렌더링을 할 때 클라우드 서버가 대신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진 찍어서 필름을 사진관에 맡겨서 현상하게 해주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해석 수행도 클라우드가 대신하게 해주는 시스템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는 복잡한 해석을 수행할 때 컴퓨터의 리소스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가 대신 해주게 되므로 이 또한 엄청나게 획기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퓨전 360의 특징은 클라우드인데 약점 또한 클라우드입니다. 오토데스크에서 쓰는 서버가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에서 파일을 저장하거나 불러오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서버가 너무 불안해서 파일을 불러오거나 저장하다가 서버가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서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속도가 좀 느릴 때도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우리가 사용할 때는 실제로 이제 뭐 네트워크 양이 통신량이 많아지면 느려질 수가 있겠죠. 또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파일 저장 시스템인데 3D CAD에서 웬만하면 자동 저장을 지원하지 않는 데 비해 퓨전 360은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로 자동 저장을 지원합니다. 기본은 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다른 3D CAD로 작업할 때 프로그램이 다운되기라도 하면 저장을 하지 않았던 작업 내역은 손실되기 마련인데 퓨전 360은 프로그램이 다운되어도 자동 저장에 의해서 무조건 5분 이상의 작업 내역이 손실되는 일은 없습니다. 게다가 새로 만들기 한 파일을 최초 저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다운되었을 때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면 그것마저 자동 저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퓨전 360의 클라우드 서버를 담당하고 있는 A360 서버의 속도와 안정성만 개선한다면 현재보다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기타 소개 부분인데요. 오토데스크의 신제품 밀어주기가
정점에 달한 제품으로 무료 라이센스 정책의 대상이 학생, 매출 10만 달러 미만 스타트업이라는 범위를 자랑합니다. 일단 아무나 써보라는 수준이고요. 또한 유료 쓸 때의 이용 요금도 초기에는 한 달에 25달러로 매우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실제로 퓨전 360이 기능이 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무료 정책을 많이 취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최근 이후에 정책 방향이 나왔는데 일반판에 대해서는 지금의 개인과 소기업 대상 무료, 기업 대상 저가 판매를 유지하고 업데이트로 추가되는 일부 고급 기능을 더 비싼 구독 정책에만 제공하는 형태로 정책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퓨전 360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라는 오토데스크의 선언대로 이 제품에 쏟아붓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이제 퓨전 360 소개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개발에 얽혀 있는 그러한 이제 백그라운드 스토리인데요. 이 내용은 나무위키의 퓨전 360 리뷰를 참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퓨전 360 소개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